네, 이제 막걸리 메인 안주를 올려보겠습니다. 무려 4개월입니다. 국민의 개개인의 시간을 더하면 엄청난 시간이죠. 곳곳에선 내란 세력 총산과 사회 대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당장은 광장에서 만들어진 시대 정신을 받들어야 한다는 점을 강하게 주문하고 있죠. 여기에 그 첫 번째 과제로 떠오른 게 있다면 바로 정치입니다. 곧 조기 대선에 이어서 내년에는 지방선거까지 예정돼 있는 만큼 정치부터 개혁이 시급하다는 건데요. 네, 막걸리 오늘은 사회 대개혁, 우리가 다시 만날 세계는 이라는 주제로 그동안 광장에서 보여준 시민의 힘, 끝이 아닌 시작이 된 정치 개혁을 위한 과제 등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함께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네, 윤석열 퇴진 전북운동본부 공동 상임대표로 탄핵 정국을 이끌어온 민주노총 전북본부의 이민경 본부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표정이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분도 소개하죠. 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유일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지만 네, 처음부터 끝까지 탄핵을 주장해온 국민의힘 이수진 도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전북도의원 이수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본부장님. 네. 지난해 12월 3일부터 시작된 어떤 불면의 밤이잖아요. 네. 어떻게 잠 좀 주무십니까? 아, 네, 진짜 꽃이 보이더라고요. 이제야 꽃이 이제? 보이고, 네, 제가 이제 자녀가 있는데 4개월 동안 내방쳐놨던 애들 간식도 좀 챙겨주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그동안 이제 카톡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애썼다 이런 네. 것들도 하나하나 보면서 고마움도 좀 보내고 좀 사람답게 사는 삶을 며칠 보냈던 것 같습니다. 네.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주문이 발표될 때 어떤 심정이셨어요? 그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으려고 되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4개월의 그 긴 시간을 어찌됐든 간에 그 우리 문영배 재판관으로부터 보상받고자 하는 우리 시민들의 노력들을 보상받고자 하는 그 의미로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딱 들으면서 이제 조금 안도가 된다. 더 이상 우리 시민분들 그 바닥에서 네. 이렇게 덜 떨거나 네네. 힘들지 않아도 된다라고는 안도감이 좀 컸습니다. 네. 그 탄핵 선고 이후에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이 있었거든요. 이게 전북도의회 의원들 뭐 대부분 다 민주당 의원들이죠.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자, 아주 매우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잠시 그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앞으로는 여기 계신 그 민주당 그 의원님들과 함께 민생 회복을 바탕으로 국민 통합을 이루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이수진! 네,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한 건데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이수진 콜이 나올지는 몰랐어요. 박수도 받았는데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매우 보기 드문 장면이고 인상 깊었다고 말씀드렸는데 당시 소회는 좀 어떠셨습니까? 제가 사실은 요즘 모든 일들이 상식적인 일들이 많이 있지 않아서 조금 사실은 떨리고 그 발표 날이 떨렸는데 그래도 당은 다르지만 제가 생각하는 추구하는 거하고 생각하는 게 같은 민주당 의원들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조금의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래서 같이 기자회견을 하기로 해서 마음을 먹었던 거고 그 이민경 본부장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시작도 훈훈합니다. 왜냐하면 할 수 없는 일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마음으로 입으로만 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또 행동으로 옮긴다는 건 엄청 힘든 일인데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오면 우리 이민경 본부장님께 정 마음을 다해서 고생하셨다, 수고했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 그 말을 꼭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게 아마 이민경 본부장님이 잘 이끌어 주시고 그 도민들의 마음을 감싸 안았기 때문에 그 날까지 지금까지도 한 마음이 잘 될 수 있어서 이끌어 있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아니 국민의힘 의원님들한테 이런 칭찬을 받, 눈물이 글썽하시네. 그러니까요. 이게 도민이 뽑아준 의원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같은 의미라고 보여집니다. 광장에 얼마나 나오고 싶으셨겠어요, 의원님은. 광장의 진짜 민심은 매 순간이 감동이었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준비한 영상이 있습니다. 4월 4일 우리 지역 객사 앞에서도 많은 시민들이 모여서 역사적인 장면을 지켜봤는데요. 맞습니다. 그 장면 한번 보고 오시죠.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점,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소홀히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제 분명히 윤석열은 대형을 선포함으로 인해서 헌법을 영상을 보셨지만 원래 눈물이 많으십니까? 네, 원래 눈물이 많기도 그래요? 하고요. 또 이태원 어머님 뵈니까 그러셨구나. 마음이 좀 미어지기도 하고. 네.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눈물이 났습니까? 저는 윤석열의 가장 큰 범죄가 이태원이라고 생각을 했고 취임한 지 6개월도 안 돼서 159명의 청년들을 길바닥에서 저는 살해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부터 우리나라의 모순이 시작이 되었어요. 근데 네. 맨몸으로 윤석열과 대척점을 두고 싸우셨던 분들이 부모님들이시거든요. 네네. 그분들이 윤석열 파면을 보면서 자식들에게 얼마나 좀 이렇게 마음의 안도가 느끼셨을까 막 네네. 느껴지니까 그때 정말 눈물이 많이 나긴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아까 이수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글썽글썽하셨는데 네. 뭐 그때 네. 다 울으셔가지고 지금은 네, 네. 그만 좀 울어야죠. 선생님, 노동조합 대표가 자꾸 울어서. 알겠습니다. 이 의원님 이제 몇 가지 질문 드려볼게요. 뭐냐면 또 지난 8일에 또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소위에서. 그래서 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당 차원의 제명과 조기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말아야 된다고도 주장을 하셨고 또 조배숙 현 국민의힘 전북 도당위원장에 대한 사퇴도 촉구하셨잖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국민의힘 정강이라고 하죠. 우리 이제 당원에 보면 네. 헌법을 수호해야 되고 헌법 정신을 존중해야 되고 법치를 구현해야 된다고 돼 있거든요. 당원에 그런 게 있습니까? 네, 여기 가져왔습니다. 아, 법치를 그래요? 이후 목적에 헌법 정신을 존중해야 되고 법치를 구현해야 되고 국민 통합을 이루는 정치를 해야 된다. 네. 이걸 지키지 않은 대통령은 탄핵돼야 하는 게 맞고 파면된 거 맞고 그럼 이거 어긴 사람에 대해서는 네. 당연히 1호 당원이니까 제명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당원을 위반했기 때문에요. 네.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렇다면 그거에 대해서 그 무조건적 옹호하고 어떻게 보면 선동에 가까운 행동들을 했으면 헌법재판소를 없애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걸 했었고 그다음에 우리 또 체포영장 발부됐을 때도 그 앞에 막기 위해서 저지하는 네네. 행동들을 보였었고 이런 행동들은 법치를 구현하기 위한 행동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행동들을 한 조배수 의원도 예외가 될 네.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여쭙고 싶은 거는 시민들은 사실은 더 나아가서 국민의힘 해체까지 사실 요구하고 있잖아요. 이건 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저도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그걸 막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정당 해산 그 심판 청구가 네, 들어간다 하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대응은 할 수 있지만 중앙선관위에 대해서도 침탈하려는 게 보였고 그럼 네. 그게 국헌 물론이거든요. 그럼 그런 거에 대해서 그걸 합리화시키보다는 그걸 잘못된 걸 인정했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 서부지법 그 폭동 폭동도? 사태에 네. 대해서도 오죽했으면 그랬냐 이렇게 그분들 이해하기보다는 훈방 네, 조치해야 돼 이런 게 아니라 그건 잘못됐다는 걸 명확해야 되는데 그걸 옹호하려는 모습들이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방조하거나 무슨 좀 선동을 하고 하는 거 아닌가라고 네네. 보였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들어간다고 하는 걸 막을 수는 없겠죠.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대응은 할 수 있겠지만 좀 위험하고 좋지 못한 선동하는 모습들을 많이 네네. 보였다라는 생각이 알겠습니다. 듭니다. 그러면 제가 사실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니까 염려가 돼서 좀 드린 질문인데 사실 이 자당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적으로 발언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실제로 탄핵에 찬성했던 그 김상욱 의원 같은 경우도 제명과 탈당 압박을 받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의원님은 어떠십니까? 그런 압박 없습니까? 건강한 정당이라면 그런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네네. 우리 또 강령에도 네. 국민의힘 강령에도 다양한 의견을 듣는다는 강령이 있어요. 10가지의 다짐이 있거든요. 그 네. 안에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 돼 있거든요. 네네. 그 중요한 거는 그 다양한 목소리가 국민의힘을 해치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에서 말하는 그 당원에 나와 있는 그 당원이라면 국가에서 말하는 헌법과 같은 네, 거 그렇죠. 당원에 나와 있는 그 법치를 구현하기 위한 거고 헌법 정신을 존중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의 판결 그리고 그 법을 위반한 건 사람에 대해서 최고 네네. 어떻게 보면 그 책임자
우리 행정부 수반은 거기에 책임을 져야 된다. 네.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파면에 이르게 하는 거다라는 거기 때문에 네. 저는 법치를 구현한 사람인데 제가 네, 왜 해당 행위를 한 건가? 예. 해당 행위를 한 거는 그 법을 어긴 걸 알면서도 그걸 옹호해 주는 사람이 네, 네. 바로 헌법기관을 흔들려고 했던 그 사람이 바로 네. 해당 행위자다. 어우, 좋습니다. 저는 해당 행위자가 아니고 그 법치를 구현하는 국민의힘을 더 알리고 이런 게 바로 보수 정당이라는 네. 걸 제대로 알리고자 하는 사람이다. 알겠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요약하면 내가 왜? 내가 그렇게 네, 제가 왜? 예, 알겠습니다. 요약하겠네요. 본부장님. 자, 이제 탄핵 이후에 가장 큰 과제가 이제 정치개혁 문제. 아까 네. 제가 앞서도 언급했습니다만 우선 퇴진본부를 비롯해서 시민사회계에서는 그 내란 세력 청산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자, 어디까지가 내란 세력이라고 봐야 될까요? 국민의힘은 이미 정당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12월 7일 날 저희가 그 탄핵을 올릴 때도 선거에 동참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네. 그 의사 표현을 하지 않은. 저는 그때부터 이미 국민의힘은 정당으로서 그 끝났다라고 하는데 그 이후의 모든 과정들에서 이 사람들은 위헌적인 행동들을 서슴없이 했고 그 스탠스를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었으며 이번에 윤석열의 체포 그다음에 이제 석방 과정을 보면서 아 윤석열을 비호하는 세력이 네. 어마무시하구나. 네네. 뭐 경찰, 법원, 그다음에 심지어 저희가 의심까지 해서 헌법재판소까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장악의 네. 수준과 내용들이 너무너무 넓고 해서 사실 저는 이제 내란 세력을 반드시 청산해야 되는 것이 네. 지난 문재인 정부 때부터 저희가 이제 적폐청산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네네. 와 그때 제대로 하지 못했던 숙제가 네. 엄청난 독버섯처럼 커져서 정말로 사회 전반의 곳에서 시민들의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네. 세력으로 컸구나. 네네. 그걸 실제로 힘으로 보여주면서 부끄러움도 없구나라고 해서 저는 광범위한 조사와 처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청산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가장 이제 많이 등장했던 게 과거에 이제 친일 잔재를 청산해야 그렇죠. 된다라는 네. 얘기들이 있었는데 사실 그때 제대로 된 청산을 못했던 역사적 과오가 결국 맞습니다. 자, 오늘날의 민주주의를 뒤흔드는 이게 퇴행의 뿌리가 됐다라고 하는 지적들이 꽤 있는데요. 그만큼 이번에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목소리가 더 높은 네. 것 같습니다. 의원님,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앞으로 이제 이런 수사들이 어떻게 진행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내란 관련된 수사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네네. 어떻게 진행돼야 된다고 보세요? 이제 파면이 됐으니까 좀 빠르게 진전이 될 거라고 보는데요. 네. 뭐 아니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게 지금 뭐 헌법기관의 그 권능 행사를 방해하는 행동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 네네. 국회의원도 들어가지도 못하게 네. 했고. 그러니까 5가지 쟁점 사항이 전부 다 다 됐기 때문에 인용됐죠. 그거에 대해서는 뭐 내란 행위가 성립이 됐고 또 내란죄가 좀 성립이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한 수사도 좀 빠르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따라서 그걸 옹호했던, 그걸 반대했던 거 이제 내란죄가 아니다, 뭐 탄핵을 반대했던 그런 걸 했는데 이게 무슨 다양한 이건 의견이라고 하기에는 네네. 법을 넘어서고 법치를 지키지 않은 모습들을 보였었기 때문에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반성이 이루어져야지. 지금 저는 놀라운 게 아무 일도 당내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뭐 대선으로 빠르게 대선은 돌아간다고 해서 반성할 말 한마디 못할 시간이 네네. 없는 건 아닌데 본인들이 한 말들 예를 들어서 뭐 헌법재판소를 없애야 되지 않나는 말들 또 체포영장을 막으려 했던 생각들 그리고 각하해야 된다고는 터무니없는 궤변을 네네. 늘어놨던 거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거기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적어도 소회 정도. 왜 내가 이래서 해줬는데 자기 생각이 틀린 거를 네. 다른 게 아니라 틀린 거를 바로 잡는 것도 용기거든요. 근데 정치인한테 저는 집행부여서 얘기할 때 제가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거는 바로 네. 시인을 하고 바로 인정을 해야만 그 다음 네네. 발걸음을 갈 수 있는데 우리 의원님 다른 지금 적극도 나섰던 네. 우리 뭐 도당위원장인 조배수 의원님도 대표적으로 사실은 이 도민의 마음을 알고는 계시는지 네네. 그냥 승복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말을 했던
대한민국을 구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을 구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을 반대하는 걸 일치시킨다는 것 자체를 마이크 잡고 대한민국 구해주는 피켓을 들 수 있다는 건 저는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파면하는 게 맞는 거였습니다. 다양한 의견이라고 하는 거는 이 법 테두리 안에서 네. 할 수 있는 의견들이 의견인 거지. 그걸 이제 넘어서면 아까 말씀하셨던 위헌을 것처럼 한번 저질렀기 때문에 네. 고삐 뿔린 망아지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한번 손 넘기 어려운 거지. 그 맞아요. 뒤부터는요. 맞아요. 눈에 뵈는 게 없이 저는 네.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조배수 의원이 정치 그만둬야 됩니다. 그리고 단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청산의 목소리와 함께 자, 앞으로는 뭐 통합과 치유, 뭐 제도 개혁에 우리가 좀 힘을 써야 된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선과 네, 네. 개헌 투표를 동시에 진행하자고 제안해가지고 큰 논란을 또 빚기도 했잖아요. 네. 자, 우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은 가운데 이제 조기 대선이 있습니다. 네. 6월 3일로 대선이 확정이 됐죠. 자,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 인용에 이은 조기 대선이 치러집니다. 한쪽에서는 의원봉, 또 한쪽에서는 태극기를 들고 나온 1020 세대가 굉장히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네. 이 조기 대선 과정에서 변수로 떠올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번에 윤석열이 하나 칭찬할 것은 민주주의의 새로운 세력을 광장에 다시 탄생시켰다. 네. 그들의 존재를 우리에게 입증시켰다. 남태령과 한남동에서 실제로 보았던 그 2030 응원봉 세대들은요. 누구를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기성세대와 완전히 다른 결의 목소리와 문화와 역사를 창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보고 있노라면은 진짜 민주주의가 앞으로 정말 절망스럽지 않다. 이들의 목소리를 정말로 대한민국에 제대로 담아낸다면 완전히 대한민국의 전환적인 그런 시기가 오겠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제 대선 국면으로 딱 돌아서면서 사실은 어찌 보면 정쟁으로 자꾸 조금씩 뭐 후보에 대한 이런 뭐 그 이슈화랄지 아니면 뭐 어떤 게 더 많은 이야기들을 나눌 건지 이런 게 조금 저는 고민스러운 게 많습니다. 네네. 실제 응원봉 세대가 새롭게 나왔고 그들 안에서 분열이 나왔다라는 것은 기성세대로서 저는 큰 책임감을 가져야 네네.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2030 응원봉 세대든 아니면은 이렇게 좀 유튜버에 의해서 네. 이렇게 폭동을 일으켰던 친구들의 근저에는 절망이 있습니다. 내가 뭘 해도 이 나라에서 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절망이 한쪽에서는 희망을 얘기하는 응원봉을 들었고 한쪽에서는 폭동과 막가식의 그런 것을 보였거든요. 저는 이거에 대한 우리가 큰 책임을 네네. 가져야 되고 고민해봐야 될 지점이네요. 그럼요. 법과 질서와 제도에서 이 젊은 세대들이 네. 제대로 대한민국에서 인정받고 뿌리내릴 수 있도록 네. 근본적인 안정장치와 지원들이 네. 이번에 대선에서 화두가 되어야 되는 네네. 게 전 역할이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부에서는 약간 과격한 그렇죠. 행동들을 하는 이제 청년 세대도 있었긴 합니다만, 자 실제로 지난 22대 총선 때 보면요, 20대 투표율이 52.4%로 전 연령에서 최저였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탄핵 정국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20대, 30대 네. 젊은 세대들이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부상하고 있다라고 하는 분석도 있단 말이에요, 의원님. 자 보수 진영에서도 이 부분은 꽤 예의주시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도 오늘 이민경 본부장님과 같은 생각인데요. 예. 가장 지금 화두가 돼야 되는 건 통합이거든요. 통합이면 지금 나와 있는 게 지금 진영이 갈라졌는데 정말 그 응원봉을 든 데는 희망을 노래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뭔가를 본인들의 힘으로 뭔가를 이렇게 좀 바꿔볼 수 있다. 네. 세상을 좀 우리나라를 좀 좋은 나라로 만들 수 있다는 희망적인 시각으로 본 거고 네. 다른 반면에 이렇게 폭동을 일으켰던 그 폭도들은 이 우리나라를 그 좀 분노의 대상으로 난 네네. 분노를 분출한 걸 아닌가 생각을 그게 다는 아니겠지만 어떤 성향도 있고 본인들의 생각도 있지만 그 서부지법 그 폭동 사태를 보고 네. 분노 표출을 이렇게 하는 건 아닌가 그런 게 좀 불안해 보이고 이런 걸 어떻게 이 부분들 이 젊은이들을 어떻게 좀 옳은 방향으로 네. 이끌 수 있는 게 뭐가 될까 굉장히 좀 우려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래서 지금 개헌 이런 논의도 무척 중요하지만 그게 뭔가 계엄이라든지 탄핵에 대한 거를 덮기 위해서 그 시선을 네네. 돌리기 위한 걸로 보여서는 안 된다 생각이 네. 들고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그
젊은이들의 목소리를 많이 반영하고 좋지만 그 반면에 절망적인 그 젊은이들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한 예. 거지. 이게 지금 뭐 파면이 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시작일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어떻게 이 세대들을 이용할까보다는 네네네. 여기에서 분출된 이들의 뭐 희망 내지는 네, 절망, 옳은 말씀입니다. 목소리를 한번 이용하기보다는. 우리가 네, 들어보는 네. 그 시작점이 그렇게 돼야 네, 된다라는. 그게 정치의 시작이라고 말씀이신 것 보거든요. 같아요. 정치를 네. 하는 이유가 국민들의 마음을 알고 그거에 대해서 맞춰서 정책도 내놓고 어떤 무슨 좋은 그 뭐랄까요 삶에 필요한 것들을 네네. 선보여야 되는 게 바로 정치인들의 역할이거든요. 젊은 분들이요. 굉장히 성숙합니다. 맞아요. 네, 진짜 그 말 하나하나에 상대의 아픔을 깊이 헤아릴 줄도 알고 자기 아픔과 네네. 연결할 줄도 알고 대안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우리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냐. 광장에서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겠다. 네. 광장에서의 목소리를 내가 이번 대선 때 이슈화하겠다라고 하는 후보들이 맞아요. 나와줘야 되고 맞아요. 예, 예. 굉장히 겸손해야 됩니다. 맞아요. 덕분에 대통령 선거 한 거예요. 이분들의 맞아요. 헌신으로. 네. 그리고 실제로 젊은 세대들의 선택은 늘 저는 옳았다고 보여요. 윤석열 대통령이 예전에 뭐 MZ 세대들을 위해서 뭐 그 69시간 뭐 노동 시간 할 때도 명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아니다라고. 네. 네. 맞아요. 이분들은 이끌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이분들을 이 주도 세력으로 세워야 네네네. 되는 게 저는 지금의 맞아요. 정치의 과제라고 봅니다. 그래요. 우리가 요즘 유행하는 것처럼 뭐 젊은 세대들이 계몽의 대상이 아니라 아, 그럼요. 스스로 생각하고 그럼요. 스스로 맞습니다. 판단하는 네. 정치적 주체가 이미 됐다. 그런 그렇죠. 말씀을 네, 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지역 얘기도 조금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지역 전북 안에서 들여다봐야 될 포인트가 하나 더 있는데요. 뭐냐면 바로 전북의 여당으로 불리는 민주당은 이대로 괜찮은가? 그런 부분도 우리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본부장님, 단체장이나 지방의회 등에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민주당이요. 네. 자, 시민사회계에서도 우리 전북 지역 여당의 역할은 민주당에 대한 변화 많이 요구하셨고 또 앞으로도 요구하실 계획이잖아요. 네. 어떤 부분을 좀 바라고 계십니까? 사실 이제 제가도 이제 계속 말하지만 그러니까 민주당 전체적인 차원에서는 7년 전 문재인 정부에 대한 처절한 반성을 있어야 된다. 네. 촛불 전국으로 만들어진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많은 시민들에게 절망을 주었고 결국 윤석열은 괴물을 탄생하는 데 있어서 저는 민주당 자유롭지 못하다고 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대선도 그런 스탠스로 저는 가야 하는데 중요한 건 우리 지역은 저는 그것에 대한 각성 정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뭐 그냥 어디 가서나 내가 뭔 짓을 해도 의원이 될 수가 있고 이번에 이제 그 탄핵 정국에서 이제 올림픽도 유치를 하지 네. 않았습니까? 이 과정에서 도민들이 하나도 묻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산불 났는데도 외유성 출장 같은 거를 서서하게 네. 갔다 오고 온갖 비리들을 저질러도 또다시 공천되는 사실은 뭐 심하게 얘기하면은 영남의 국힘 같은 곳이 지금 네. 우리 지역의 민주당이거든요. 전주시도 마찬가지의 네. 행정을 펼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중앙 따로 지방 따로가 아니라 진짜로 민주주의가 완전히 일대 변화, 사회 네. 대개혁의 이 흐름에 맞춰서 우리 전북 지역에 있는 모든 민주당 해당 소속 의원들은 큰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자신들도 언젠가는 이렇게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 주권의 힘을 잠깐 내가 빌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늘 망각하지 말아야 될 네네. 텐데 참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의원들 좀 많이 각성해야지. 네네. 네. 이게 본부장님 지적하셨지만 사실은 의회에서 가장 몸으로 느끼고 맞습니다. 계신 분이 네. 아마 의원님 같아요. 소수 정당으로 사실 활동하면서 의정 활동을 하면서 실제로 이제 겪었던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다수당 물론 이제 좀 아까 화면에서 봤던 것처럼 뭐 좋은 모습도 동료 의원으로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으로 민주당 일당 독점 체제가 갖는 어떤 폐해들을 많이 겪어보셨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저는 이번에 그 후반기가 작년 7월부터 됐었는데요. 네. 그때도 한번 그걸로 제가 기자님들하고 브리핑을 한번 했던 이유가 원래 소수 정당 할 때는 그 원하는 상임위를 이렇게 원하는 거를 먼저 선택할 수 있게 돼 있었는데 네네. 제가 써낼 때 이제 기획행정위원회를 써냈는데 저한테 한 차례 누군가 어느 누구도 전화 한 통화 없이 그냥 다른 데로 상임위를 상임위를 배정을 배정을 받았구나. 했는데 임의대로. 저한테 예. 한 번도 물어보셨는데 그게 뭐 나중에 그냥 1차였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밖으로 좀 나간 거예요. 네네. 다들 다른 의원들도 알고 있는데 저만 사실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상임위를 갖고 싶어서 했던 게 아니고요. 잘못된 거다. 이거는 네네네. 뭐 아무 이유도 없고 겹치지도 않는데 그 부의장 나가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겉으로 드러난 구실일지는 모르죠. 그걸 네, 이유로 이유로. 됐다는 게 있을 수 없는 거여가지고 제가 여기를 기획행정을 안 오는 한이 있어도 잘못된 건 짚어야 되겠다 말을 네네. 했는데 그런 거 저런 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다수당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힘으로 좀 누르려고 했던 게 네네. 있었고 그거 얘도 뭐 예를 들면 무슨 반대 토론을 하는데도 같은 상임위에서 한 건데 왜 반대 토론을 하느냐. 예를 들면 시군 네. 통합 관련된 것도 제가 사실은 전 반대 입장이었거든요. 전주시 완주군 통합하는 게. 왜냐하면 그게 어찌됐던 한쪽에서 설득이 더 과정이 필요한 건데 네네. 그거에 대한 완전하게 똑같은 조례는 아니더라도 뭔가 조례를 생김으로 인해서 반대하는 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저는 안 해야 된다고 봤고 네, 그렇게 생각을 하셨고 반대 네. 토론 하셨는데 내용조차도 좀 그랬는데 그 반대 토론 하는 거에 대한 것도 좀 이렇게 뭐 집행부 쪽으로부터 뭐 안 했으면 좋겠다는 전화를 받았는데 네네. 이런저런 게 소수당이니까 그랬던 것 같고 그 전에도 뭐 반대 토론을 하면 하지 말아달라. 아 그래요. 네, 중국 이제 사무소 뭐 뭐 건물 이럴 때도 터지도 나옵니다. 그런 게 있어서 그게 저의 고유의 권리인데도 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 힘인 거죠. 다수당의 힘이 있는 건데 저는 이제 그런 게 있지만 꿋꿋이 도민을 바라보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정말 답답하지만 다 그렇지는 않지만 무투표 당선이 되는 건 좀 안 했으면 네, 좋겠다. 네,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의 힘도 정말 지금 4년이 다 돼가잖아요. 아, 희망을 아직도 갖고 계시네요. 아니 국민의 힘도 제가 이제 제 지방선거 때부터 그랬거든요. 좀 네. 제발 그 4년 동안 누구를 좀 키워야 되지 않겠냐. 도당위원장님들한테도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게 하나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되면은 누군가가 이 사람이 꼭 나가야 된다. 훈련이 되고 교육이 네. 돼야 되잖아요. 이제 나 다 완성됐어 이런 사람들보다는 네네. 훈련이 되고 뭐 훈련이 나쁜 의미가 아니잖아요. 네. 계속 교육도 되고 훈련도 되는 그런 사람들이 키워져서 네네. 지방선거에 내년에 나오길 바랬는데 네. 아직까지도 그런 뭐 토론을 한거나 그런 교육의 장이 네네. 도당 내 국민의힘 전북 도당 내 그런 게 아직도 정착되지 못해서 네. 내년을 또 맞이해야 된다는 게 좀 네. 안타깝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우리들이 좋은 후보가 나왔을 때 네네. 우리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데 우리는 준비가 안 돼 있는데 타 당을 뭐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이 되는가 네. 생각이 들어서 좀 자성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뭐든 그렇게 독점을 하면 그렇죠. 이게 고이고 네. 물도 고이면 썩듯이 그 독점에 어떤 폐해가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사실 경쟁 구도가 필요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30년 지방 그 정치가 부활한 30년 동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랑을 받았던 이유는 그만큼 유권자들이 선택해 또 주신 거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민사회계에서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에 대한 뭐 통렬한 비판도 하시지만 네. 뭐 제안하고 싶으신 게 혹시 있으십니까? 이런 것 좀 같이 하자. 아마도 이번에 광장에서의 시민의 힘을 민주당이 또 다시 한번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국가의 위기 상황에서 결국은 네. 주권자가 나라를 구하고 있노라는 것을 그 확인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찌됐든 간에 민주당과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파트너십을 좀 계속 가져야 되고 네. 불안하고 위기의 상황에서만 와서 찾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국면에서도 그러니까 노동의 문제든 아니면 네. 서민들의 삶에 대한 문제든 이것들을 정말로 적극적으로 듣고 그런 네트워킹, 그다음에 정기적인 협의,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거를 제도화시키는 그런 힘 네네. 이런 것들을 좀 긴밀하게 그러니까 뭐 불편하면 안 만나버리는 것들이 많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광장의 힘을 보셨으니 다시 한번 그런 관계들을 다시 잘 맺어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자세를 좀 바꿔라. 아 그렇죠. 네, 그런 말씀이신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의원님,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쨌든 선택은 유권자들의 몫이잖아요. 뭐 유권자들인 도민들에게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아직도 그 꼰대라고 해당되는 저도 그 나이인데요. 보면 그 젊은 세대들을 마치 우리가 이끌어야 되고 네. 무슨 옳은 말을 하면 어우
많이 컸네 이게 아니라 예, 예. 지금은 사실은 그 제가 인터뷰하는 젊은층 얘기를 들었는데 본인들의 대한민국 우리들이 이끌어갈 대한민국이라고 다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그 젊은 세대가 주도하는 이끌어가는 거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지원해주고 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 생각이 네,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그 981 사회활동가님이 나왔을 때 그 얘기를 했거든요. 시민의 목소리를 좀 들었으면 좋겠다 저보고도. 그래서 저도 네. 함께 하겠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당을 떠나서 아까 이민경 본부장님 말씀하신 거 오늘은 굉장히 저랑 일치하는 부분이 많아요. 근데 정말로 그런 게 힘들 때 나와서 피켓 들고 잠깐 와가지고 이렇게 나쁘게 말하면 네. 사진 찍고 네. 없어 이게 아니라 네. 그냥 정말 평상시에도 정기적으로 이렇게 모임을 가져서 네. 시민들한테 어떤 시민 운동하는 분들, 그러니까 활동하시는 분들, 시민 운동 뭐 하시는 분들 네. 많잖아요. 그런 네트워크를 잘 활용해서 한번 뭔가를 예를 들면 조례를 할 때에도 먼저 이런 거 조례에 대한 거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을 그러니까 하면 의원들끼리 끼리끼리 해서 네, 뭐 뭘 그렇게 하지 하는 말고. 것보다는 조금은 시민들과 교류하는 거. 네. 이렇게 힘들 때 이때 잠깐 나 여러분들 같은 생각이야. 악수하고 네, 이게 올 게 아니라 평상시에도 정말 이민경 본부장님 말씀 맞는 게 평상시에 다져와야 이게 진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도 그런 네, 좀 알겠습니다. 걸음을 좀 가봐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 뭐냐 시민사회계 쪽도 많이 아시잖아요. 좀 소개 좀 시켜주세요. 네. 그래서 좀 만남을 좀 자주 가지도록 그러니까 아니 하시죠. 저희가 광장 무대에 민주당 의원들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네. 그 정도로 좀 많은 실망들이 있었던 게 이제 저희 네. 시민들의 감정이었거든요. 아니, 아무튼 네. 이수진 의원님하고는 앞으로 같이 네. 하세요. 좀. 아니, 물론 이제 생각이 다른 부분도 있을 아이, 거예요. 그럼요. 그런 부분 이제 근데 소통하면서. 저는 저 소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네, 정말로 네. 존경합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훈훈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봐야 될 텐데요. 자, 이제 그 파면 탄핵 정국이 마무리가 됐고 조기 대선으로 새로운 시대가 이제 열릴 텐데요. 앞으로 이제 바꿔 나가야 될 개혁 과제가 산적해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본부장님, 네. 앞으로는 어떤 활동을 좀 계획하고 계십니까? 이제 아까 이제 개헌 얘기들도 하긴 했었는데 사실 이제 우리 2030 젊은 주권자들에게 당신들이 승리자요, 당신들이 역사를 바꿨다라는 것은 실제로 법과 제도를 바꾸는 데까지 가야만이 진짜로 민주주의가 안전하다라는 거를 네. 보여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뭐 헌법이 지금 상황에서 괜찮은데 안 지키는 사람이 문제인 거 아니냐. 저는 그 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처음부터 계엄 자체를 할 수 없게끔 만들었어야 하거든요. 네. 저는 이제 그 87년의 헌법 체제가 잘못됐다기보다는 지금 현재를 담기에는 부족하다. 네. 그래서 개헌에 대한 얘기가 몇몇 정치권에 의해서 얘기되는 특히나 국힘은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거든요. 네. 가 아니라 정말로 내 삶을 지키는 우리 국민들의 기본권을 지켜지는 방향으로서 네. 법 개정, 네, 헌법 개정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에서 다시 광장에서 불을 붙여야 네, 하고 특히나 젊은 적물 주권자들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정말로 긴장을 늦추지 않고 네, 네. 앞으로 계속 요청하고 요구하고 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그 전국을 통해서 광장에 새로운 불꽃이 발현됐으니 그렇죠. 개헌 문제도 탑다운 일부 정치인들이 위한 맞습니다. 탑다운이 아니라 아래서부터 바텀업, 그러니까 맞습니다. 밑에서부터 네. 올라가는 시간을 두고. 개헌 운동이 시작돼야 맞습니다. 된다. 네, 그런 범국민 말씀. 운동이 되어야 됩니다. 정리 잘했죠? 아우 너무 최고십니다. 알겠습니다. 네, 해야 합니다 반드시.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이 의원님,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네. 어떻게 국민의힘에 계속 계실 겁니까? 앞으로 향후 행보 어떻게 하실 건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당당합니다. 네. 제가 국민의힘에서 뭐 법치를 구현한 거고 네. 제가 그 어제 기자회견때 그 말을 했거든요. 국민의힘은 법치를 소중히 여기고 그런 법치를 소중히 여깁니다. 그거를 제가 좀 솔선수범을 한 역할을 한 거거든요. 솔선수범을 네. 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 국민의힘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법도 잘 지켜졌으면 좋겠고 그런 네. 차원에서 제가 탄핵을 찬성을 한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국민의힘에서 좀 그런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 국민의힘을 좀 법치를 소중하게 하는 정당의 본래 모습, 네. 본래 목적대로 갈 수 있게끔 제가 열심히 좀 해볼 생각입니다. 제명되지 않는 이상 탈당은 없다 그런 말씀으로. 그럼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지금 뭐 가져오셨던 그런 굳은 심지 네. 계속 지켜 나갔으면 좋겠고 앞으로
두 분 행복 계속 응원하고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우리 현대사를 돌아보면 오늘날과 같은 수많은 퇴행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이를 바로잡은 건 권력기관도 정치권도 아닌 바로 주권자인 시민의 힘이었습니다. 장갑차와 총뿌리를 맨몸으로 막아서고 광장에서 밤을 새워가며 만들어낸 기회. 사회 대기업을 위한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막걸리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